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되며 14개월째 현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가의 교역 여건 변화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기아차가 노조에 패하자 산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이 줄 이을 것이란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서 신한지주가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7곳은 기업 지배구조가 미흡한 B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주주권리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자력과 석탄업계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반면 LNG 발전 등 친환경 업계는 기대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9.10포인트 하락한 2363.1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83포인트 상승한 657.83에 마무리합니다. 유가 주가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1,3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은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루하루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 고민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이 번호 기억하셨다가 종목들에 대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초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여의도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름 강연회를 놓치신 분들이라면 이번 강연회는 꼭 참석을 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반기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아래 하단 자막 장소와 그리고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구제TV를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어느 곳에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요일 저녁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정홍희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과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요, 대표님. 다음 주에 이제 강연회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날 텐데요.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연회 고지할게요. 네,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를 하고요. 입장권 배부는 11시부터. 그 다음에 입장은, 좌석 배정 받으신 분들은 오후 1시. 좌석 배정을 못 받으신 분들은 오후 1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강연의 특징은 제가 항상 강연할 때마다 교육과 정보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정보만 제공하겠고요. 투자자 성향별로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손실 나면 안 되는 사람이 매수할 종목. 손절을 각오하더라도 큰 수익을 바라는 사람이 매수할 종목. 그리고 여러 가지 패턴으로 제가 이제 그걸 전달해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오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저 강연 대충 하지 않습니다.
오신 분들 내가 여기 토요일 날 시간 내서 왜 왔나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연에 가셨다가 실망하신 분들 많습니다. 갔더니 시간의 한 절반 이상이 홍보 마케팅하고 무슨 좀 뭐랄까요, 좀 일종의 구걸행위 같은 거 하죠.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 늘어지고 이런 거 저는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최선을 다했고요.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도 정직하고 성실한 강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특별히 또 정보 위주로 집중적으로 또 알차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시장, 양시장에 대해서는 엇갈릴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한 줄로 대표님이 어떻게 시장을 정리를 했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기아차 1심 패소, 주가 흐름은 다행이라고 정리를 했네요. 네,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기아차가 노조에 패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서 또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제 장에 짚어주셨던 내용이기도 해요. 네, 오늘 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기아차 사측이 이길 거로 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반대로 됐어요. 법률적 잣대로 확실하게 했는지 그거는 좀 제가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1심 패소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2심이나 최종심 남아있습니다. 기아차 하나만 봐도 만약에 저게 최종심까지 확정이 된다 그러면 올해 적자는 유력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다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파장이 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 주가는 생각보다는 안 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이슈 역시 기아차가, 1심에서, 민사소송 패소했다. 그리고 주가 흐름에 대한 거, 이게 두 가지 설명드리는데요. 아쉬운 게 있다면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메이커죠. 도요타 자동차, 일본입니다. 일본은 흑자가 계속 났을 때, 오히려 노조 측에서 동결했다고 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만약에 여기서 기아차가 최종심까지 만약에 확정적으로 이제 만약에 패소한다 그렇게 되면은 기아차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제조업 전반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실적이 악화되죠. 그럼 그게 또 어떻게 될까요? 주시장 하락까지 같이 맞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오늘 하락했습니다. 음봉 나왔어요. 근데 묘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고점 찍은 이후에 쫙 빠졌잖아요. 이게 왜 빠졌을까요?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실적도 안 좋아지고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사실은 바로 이것 때문에 빠진 건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것 때문에 빠져서 이제 겁먹고 여기까지 내려갔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깼다는 거예요. 왜? 오늘 기관이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순매도해줬지만 기관 순매수로 어떻게 보면 좀 방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편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시 밀린다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서 기관이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큰 반등은 아니더라도 아마도 탄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수와 수익 상관관계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2000부터 1800까지 밀렸어요. 200포인트 밀렸죠? 다시 또 2000포인트 가요. 그러면 지수 한번 본다면 이론상으로 어떻게 되냐? 본전이 회복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2000포인트에서 어떤 사람이 매수를 했어요. 여러 종목을. 그 다음에 1800까지 내려갔어요. 다시 2000이 왔어요. 그럼 이론상으로 본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지수가 하락할 때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손실이 누적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뒤를 든 손절이 돼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는 하락했던 기억 때문에 겁나니까 어떻게 해요? 단타만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영원한 숙제입니다. 항상 지수가 어떤 시점에 시작했어요. 밀렸어요. 다시 그 지수까지 갔어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본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정석투를 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가르쳐드린 거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만에 또 평택촌의 투자 철학 다시 한번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역분카로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 고점 매수자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이유는 그거예요. 서두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카멜레온처럼 매수하고 로봇처럼 매도하자. 이게 제가 벌써 15년 동안 계속해서 말했던 겁니다. 결국 서두름하고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처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사면서 중기 투자해요. 그러다 나중에 손실이 나요. 그러면 단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단타가 돼요. 네, 급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말도 안 되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 들어갑니다. 제발 하루만 더 가라.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그걸 좀 환자라 그럽니다. 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뭐 크게 수익이나 손실이 없었거나 한지는 3년, 5년 됐는데 나는 크게 번 것도 없고 날린 것도 없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아예 처음 시작하는 분들 이분께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배우겠다고 생각하면은 서서히 수입도 나오고 배움도 완성이 돼요. 근데 수익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배우지도 못하고 수익도 안 납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누구나 돈 벌려고 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주식투자를 배우겠다 하면서 이 방송 보시면서 하나둘씩 차근차근 방송 보고 배우고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비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수익이 나요. 그리고 또 배움도 쌓아지는데 그냥 머릿속에 그냥 난 빨리 수익 나야지 그냥 수익만 오로지 생각한다. 그러면 배우지도 못하고 수익도 오히려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뭐라 했습니까? 사직생, 생직사라 그랬잖아요.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각오하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세요. 나 좀 한번 배워보겠다. 그러면서 조금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실전에서 평택촌의 정성 투자를 한번 하나둘씩 한번 펼쳐나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수익이 납니다. 제가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검증한 거고요. 제가 벌써 주식 전문가 18년째예요. 인터넷 방송 17년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저를 최근에 발견하신 분은 저 사람은 뭐야 그런 텐데요. 저는 이 바닥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람이에요. 네, 경력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아차 관련된 이슈들 비단 기아차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볼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표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엇갈린 흐름을 나왔고 수급적으로도 계속해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양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어가네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약세했어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대중소가 다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죠. 그리고 61선 임박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하락은 제가 이미 예고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정상적 흐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락해도 할 말은 없는데 좀 다행스럽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계속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역디커플링 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올라가도 코스닥이 더 올라가고 만약에 똑같이 떨어지면 코스닥이 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이런 흐름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총 54개였는데요. 코스닥이 44개, 코스피가 10개였습니다. 굉장한 차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종목 장세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코스피에서 종목을 배팅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종목 중에서 5% 이상이 달랑 10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수익 내기 어렵죠. 저는 알아요. 워낙 제가 경험이 오래돼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별로 없다는 것도 잘 알고요. 엄청나게 물려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허위 광고 이런 거 속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갖고 허위 광고에서 막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배우지도 못하고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까 계속 고민 중인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그랬죠. 이거 계속 가기 힘들다고요. 네, 오늘 마이너스 하락했거든요. 이제 관건이 뭐냐? 여기서 얼마나 더 조정을 받느냐 그거예요.
제 나름대로 계산한 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어쨌든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겠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스닥은 여기서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전히 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9월부터는 어쨌든 완전히 똑같기보다는 뭔가 다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코스닥이 가져오면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닥이 가는 게 훨씬 낫지 코스피 가봐야 우량한 대형주 몇 개가 지수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9월 전망은 부정적이지 않으니까 코스피는 조금 더 조정받더라도 코스닥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 이상 갔던 종목에 대해서 좀 추려보면은 상대적으로 정말 코스닥이 더욱더 탄력적입니다. 자, 9월에는 코스닥이 더욱더 살아날 그런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장의 정리를 이렇게 해봤고요. 이어서 내일 장의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내일이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종목 클리는 시간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이제 정말 시간이 빠른데요. 내일 금요일 장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61선을 만약에 돌파하면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단기적인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 판단은 그래요. 지금 이게 더 밀려서 예를 들어서 바로 이틀 전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지난 8월 초중순에서 걸쳤던 그 라인까지 올지 이것까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도 그리고 삼성전자의 탄력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어떻습니까? 예, 기아차 비롯하고 어쨌든 자동차 넓게 보면 제조업체들 어쨌든 모멘텀은 마이너스거든요. 예, 좋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좀 조정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V자 상승한 이후로 거의 쉬지 않고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같이 받아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이걸 돌파하면 한번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각도에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거만 61선마다 돌파하고 간다 그러면 이거는 세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한 그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살짝 조정받아도 뭐 이상할 거 없습니다.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에서는 단기적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또 코스닥은 61선 돌파 시 급등에 대한 그런 전망도 해드렸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 대표님의 클럽 들어가시면은요, 실시간 투자 전략,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양산과 이 업황 호조의 신고가를 기록하는 행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LG이노텍입니다. 카메라 모듈 매출 호조와 또 전장 부품 기대감에 이 또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요, 오늘장에 1% 넘는 상승세로 18만 8,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최고가가 19만 7,500원까지 기록을 한 이후에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대표님, SK이노베이션은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뭐 항상 거의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 내용은 뭐 이상 없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제는 이제 보유자는 매도 재매수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플러스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상당히 매물 저항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재료도 좋고 나름대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건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매도하신 다음에 조정을 받고 나서 뭐 21선 아래가 되든
뭐 61선 아래가 되든 그때 다시 판단하셔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를 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는 LG이노텍입니다. 카메라 모듈 매출 호조와 전장 부품 기대감 이 또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LG이노텍 오늘장 18만 4,500원대입니다. 자, 오늘 역시 최고가가 18만 8천원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대표님, LG이노텍도 꾸준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매출 호조와 전장 부품 기대감의 신고가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대감의 신고가를 갔다는 거죠. 지금 전기전자 대형주 중에서 사실 LG이노텍은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SDI, 뭐 LG전자 이런 건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뭐가 억울하냐? 적정 주가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LG이노텍은 일단은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고요. 전기전자에서 주요한 대형주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억울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매도 후에 관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도하고 나서 뭐 다른 종목을 갈아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종목이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그때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앞서서 SK이노베이션과는 좀 다르게 적정주가 이 고평가 저평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보유자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LG이노텍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은 LG이노텍과 SK이노베이션이었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첫 번째 관심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두산 밥켓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두산 밥켓입니다. 자, 오늘장에는요,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38,150원. 오늘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대표님, 지난 3월 달에 최고가 4만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거의 이제 또 근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의 특징은 추세가 없어요. 좀 정신이 없어요, 차트가. 보면은 이거를 차트를 웬만큼 잘 본 사람도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저평가돼 있습니다. 58,600원인데요. 이 종목은 그냥 보유자는 당분간 보유를 지속해달라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한번 차트 그냥 보세요. 한번 상장된 이후로 한번 지금까지 전체 모습입니다. 그나마 한 몇 달, 그래봐야 한 서너 달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좀 추세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나름대로 출렁거리긴 했지만 올라가졌거든요. 그 이유가 문제예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세로 봤을 때 61선이 빨간색 120선 이탈했거든요. 하락 추세예요. 분명히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 또 21선은 또 6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추세는 하락인데 단기는 또 강력한 반등 나오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단기 매매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10%씩 내는데 한 달 걸립니다.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추세 매매하는 게 낫겠고요. 보유자는 그냥 홀딩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이노텍과의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대표님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상장된 이후로 정말 차트의 흐름이 걷잡을 수가 없는데 일단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지속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두산밥켓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화면톡에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OCI가 올라왔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 OCI인데요. OCI도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4% 가깝게 올라왔고요. 98,300원입니다. 자, 10만 원대를 앞두고 있는 현재 주가인데요. 자, 대표님 OCI 같은 경우에는요.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지나요, 대표님? 이 종목은 중기 투자해야 돼요. 이건 단기 매매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현재가보다 뭐 약간 높게 매수했든 아니면 낮게 매수했든 이거는 중기로 대응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적정 주가는 그나마 많이 올라와서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평가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하락 후 이제 횡보 국면에서 이제 막 탈피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2011년이었죠. 65만 원 가치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그 모 방송사 출연해갖고 그랬거든요. 이거 적정주가 15만 원짜리입니다. 언젠가 15만 원 깨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막 항의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사방에서 뭐 이거 뭐 80만 원은 양반이고요. 뭐 120만 원까지 간다고 막 그때 전망이 막 남발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이거 적정주가 15만 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두고 보세요. 15만 원 깨질 거야 그랬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작년 초에 6만 원 초까지 깨졌어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세요. 그리고 15만 원 깨진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OCI 때문에 적정주가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주가를 개발하게 만든 장본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25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평가 단계고 여러 가지 모멘텀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중기적인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 쪽으로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뭐 지수가 밀리든 이 종목이 악재가 나오든 그러면은 그땐 좋은 매수가 되니까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는요, 일단은 중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이 종목은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지금 현 주가 전후로도 일단 길게 생각을 하시라라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OCI 같은 경우 뭐 조정 시에 접근 전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OCI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제공하는 이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의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요, 코스피에서 음식료품이 올라왔습니다. 테마도 확인합니다. 테마는요, 풍력 관련주가 올라왔네요. 네, 금요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를 또 짚어드렸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음식료품과 그리고 풍력 관련주 짚어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음식료품 다시 올라왔네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피에서는 음식료품 업종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량주에 해당하는 거 한두 종목 찾아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인 종목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정확하게 코스피 음식료품 업종 지수를 찾고 그 업종 지수 내에 있는 종목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테마는 풍력 관련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풍력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되면은 일단은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여기서 크게 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풍력 테마주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음식료품 관련 종목과 풍력 관련주에 대해서 또 공개해 주신 적정주가 안에서 또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고민들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 또는 방송 전후로도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5704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애청자입니다. 카카오를 102,900원에 900주를 매수했습니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희 애청자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요, 123,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익 구간에 있으실 시청자분이세요. 대표님, 카카오 최근에 올라오는 이 상승폭이 상당히 좋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평가액이라서 축하드린다 설명드리겠고요. 이 종목 하나만 한 1억 정도 베팅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떨리실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매도 후에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재매수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뭐 아니면 도예요. 여기서 치고 올라가던가, 한번 급락하던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볼 땐 차트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적정주가 대비는 이미 고평가되어 있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카카오를 보면 아주 전형적인 이론대로 움직이죠. 왼쪽에 보시면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90선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조 시작됐죠. 자, 상승 추세인 종목은 제가 언제 매수하라 그랬죠? 검은색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 했잖아요. 계속 기회가 왔어요. 네, 그래요. 현재 계속 온 상태예요. 정말 이론대로 움직였어요. 제 차트 이론대로 그대로 움직인 종목이에요.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그러면 된다. 그래서 결국 21선 아래에서 매수했을 때 계속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제 요게 이제 좀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8월 초 가격이 또 온 거죠. 상승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주 극단적인 흐름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저 물량 다 소화하고 올라가면 한번 점핑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확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좀 수익이 났으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수익이 났으니까 뭐 굳이 따진다 그러면 여기서 더 가고 내려갈 확률이 반반이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밀린다 그러면 역시 이론대로 어떻게 한다? 검은색 21선 아래부터 파란색 60선 사이 이쯤에서 재매수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재매수 기회가 안 온다, 아니면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다른 거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익이 나셨으니까 여기서 욕심내지 말고 정리를 하고 다시 이걸 기다려보고 오면은 잡고 아니면 말자.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평가이익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후에 21선과 61선 사이에서의 재매수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시장 흐름에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136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GS 리테일 매수가 54,000원에 비중 25%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자, GS 리테일이죠. 자, GS 리테일 오늘은 43,350원입니다. 편의점주들 정말 최근에도 바닥권에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님, GS 리테일은 바닥권에서 최근에는 또 39,000원대까지 떨어졌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절 타이밍 놓쳤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일시적으로 추가 후에 본전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거나 아니면 그냥 중기 홀딩 해보세요. 왜냐하면 뭐 기업 내용은 좋으니까 시간은 걸려도 본전에 오긴 올 겁니다. 다만 그게 언제 올지 모르죠.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신 가격대가 54,000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대충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급등했던 이날 매수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이쯤에 매수한 것 같아요. 대략 물론 저의 추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땐 여기서 이제 일단은 거의 뭐 엄청나게 밀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번전이 온 것 같은데 이럴 땐 무조건 던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일시적으로 여기까지 내려갔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0%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밀렸었어요. 거의 8, 9%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전 매도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무조건 다시 재매수 하더라도 일단 매도해야 되거든요. 그 원칙을 안 지켜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어떤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밀리면 손절가 10% 지켜주세요. 근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매수가들이 마이너스 7, 8까지 갔다가 본전 온 경우 있잖아요. 그땐 일단 매도하세요. 그게 원칙이에요. 더 갈 땐 가더라도. 그래서 다시 밀리면 잡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나는 마이너스 7, 8%까지 밀렸다가 본전 와서 던졌더니 가더라. 그 기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쥐고 있어요. 그러면요, 매매를 못해요. 계속 중기 매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가익 일단 못 던져요. 계속 질질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매매를 너무 많이 해도 나빠요. 너무 많이 해도. 근데 너무 안 해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매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중기로 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은 손절가 안 오면 그냥 계속 끌고 가세요. 3달이고 4달이고 5달이고 뭐 1년이고 중기 종목. 근데 단기 종목은 1, 2주 코스로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던지고 교체 매매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복귀하자 그러면 그 매매 그 관리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일시적으로 좀 추가해 보자.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떨어진 가격대에서 추가 후에 본전 절반 또는 중기홀딩에 대한 의견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071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직장인입니다. 성도 ENG 매수가 7,040원에 비중 4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직장인 투자자 분이신 것 같은데요. 성도 ENG는요, 7,170원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 시청자 분이십니다. 대표님, 이렇게 직장인 또는 전업 투자자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잖아요. 네, 어떤 진단을 해드릴까요? 네, 종목이 오늘 올라가서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좀 약간 무리했었습니다. 뭐 적정 주가는 이게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이게 적정 주가 29,3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장중 시간 내내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적정 주가 한번 오픈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좀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이 종목은 매도 후에 21선 아래에서 재매수 하세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수 가격 자체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올라갔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어제 잡은 것 같지는 않고요. 대략 뭐 이쯤에 잡았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밀렸다가 역시 본전 나온 거잖아요. 이건 일단 던져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구간 2개에서는 과정상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종목 매도했다가 21선 아래 되면 매수하고 아니면 다른 거 잡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특정 종목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꼭 말씀드리겠고 일단 꼭 그렇게 실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 시기가 워낙 좀 고점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익권에 계신 부분 매도 후에 21선 아래에서 재매수 전략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142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전문가 추천으로 DNF를 평단가 16,900원에 비중 30% 매수했습니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초보라서 결단력이 떨어지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일단 전문가 추천으로 평단가 좀 비중을 좀 추가하신 것 같은데요. DNF는 오늘 17,100원입니다. 대표님 매수가 근처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하시지만 네, 지금 매수가 근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0원 올라간 거 수익 봤다고 보기 참 쑥스럽고요. 일단 매도 후에 21선 아래에서 재매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확인 매수하는 습관은 저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추천이든 본인이든 화면 보시겠습니다. 16,900원이면 대충 라인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근데 이게 평단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평단. 그러면 1차 매수는 아마도 이쯤에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아마도 이쯤에 했을 겁니다. 그래야지 이 평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1차 매수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초보자예요. 여기서 매수할 것 같으면 이건 전문가 도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판단해도 돼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거를 추천했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양심불량이고 노력 안 하는 겁니다. 악착같이 저점에서 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시점이잖아요. 갈 것 같은 시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수하다 보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 배운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추천하니까 나도 저기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이 행동 잘못하면 애들이 잘못 배운다 그러잖아요. 전문가라고 하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점 매수 시키는 거, 고점 매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런 매매 과정, 그거를 실제로 전략을 짜주면서 배우게 해야 되거든요. 시청자들한테.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서 매수한다는 거는 이거는 전 정말 묻고 싶어요. 시청자분들에게. 이거를 무슨 분석해서 추천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냥 추천해 본 거예요. 그럼 밀리니까 추가하라 그러고. 이건 조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은 일단 이번에 던지시고요. 21선 아래가 오면 매수하고 아니면 마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DNF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도 의견 그리고 21선 아래에서 눌림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155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상담이 시원시원하네요. 골프존 71,000원에 매수해서 1년 버티다가 큰 손실 중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1년 동안에
좀 장기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골프장 오늘 49,200원입니다. 지금 7만 원대에서 4만 원대, 큰 손실폭이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손실폭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상당히 크죠. 근데 비중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15% 이하라면 추가 매수 하세요. 예. 아니면 그냥 계속 중기 보유 하시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번 시간이 걸려도 오긴 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장담 못 합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7만 천 원이면 여기에요. 예. 이 라인에서 매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매수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건 손절을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네, 손절 안 했다는 거. 손절 안 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지금 낭비해요. 또 더 큰 건 뭐죠? 기회를 뺏기잖아요. 여기 물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손절 10% 하라고요. 그럼 항상 또 회원들이 저한테 반문한다 그랬죠. 아니, 저는 매수하면 금방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저점에서 시키라고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조언할 때 정말로 최저점 매수 시키려고 정말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이 8월 31일인데 이번 달에 제가 마이너스 10% 손절한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본전에서 그냥 던졌거나 한 2, 3% 손절은 좀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이 훨씬 더 많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짜드린 조언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교육을 받는 건데 습관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일단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뭐 던지긴 좀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홀딩 하시고요. 기업량이 나쁘진 않으니까 홀딩 하셨다 나중에 본전이 되거나 본전되기 직전에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골프존은 일단 비중을 적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단 비중 15% 이하라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해주시고요. 또는 중기 보유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1307님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이오테크닉스를 매수가 84,600원에 비중 30%입니다. 자꾸 빠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이오테크닉스 오늘 72,200원입니다. 오늘 1% 좀 넘게 상승을 했지만 매수가보다는 못 미치는 가격대죠. 대표님, 지금 이오테크닉스는 10만 원대에서 좀 빠르게 흘러내린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거 작업하다 오타가 났는데요. 손절 20% 또는 본전 매도 후 재매수 하세요. 지금 손절 10%는 이미 넘었습니다. 왜냐면 84,000원인데 지금 72,000원이잖아요. 약 12,000원 빠졌으니까 10%는 이미 넘었죠. 그래서 일단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본전 매도 후 재매수인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84,000원에 매수했으니까 좀 무리를 하셨죠. 대충 이쯤에 하신 거예요. 이분도 너무 높게 잡으신 거죠. 솔직히 저는 이 종목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추천할까? 아직 추천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더 밀릴 수 있다고 보고 봤기 때문에 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흘러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보세요. 좀 어떻습니까?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아래로 내려갔죠. 하락 추세가 된 거예요. 이건 상승 추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급하게 서둘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이고 있고 이분은 그렇게 대응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손절 20% 또는 본전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3999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의 주식 심리는 정말 공감합니다. JW 중해제약 매수가 47,000원에 비중 2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JW 중해제약은요, 오늘장의 흐름 볼까요? 네, 자, 오늘 45,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뭐 소폭의 손실 구간이신데 대표님, 네, JW 중해제약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매수 가격대는 잘못된 건 없어요. 물론 고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뭐 제약주가 기본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본전이 오면 매도한 다음에 21선 밀렸을 때 재매수를 하세요. 아니면 10% 손절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높아도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건 항상 기본으로 드세요. 다만 언제? 상승 추세일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승 추세일 때.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 추세. 그러니까 종목이 하락 추세인데 21선 돌파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단기 고점이니까 그때는 오히려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JW 중해제약에 대해서 본전 매도 후 21선 아래 재매수 또는 손절 10% 의견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대표님 뭐 추가적으로 더 봐주실 그런 말씀은 괜찮으신 거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828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수고하십니다. 롯데쇼핑 매수가 27만 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거든요. 롯데쇼핑은 어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도 또 짚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롯데쇼핑은 오늘 25만 7천 원입니다. 대표님, 롯데쇼핑은 지금 27만 원대 매수인데 어제도 함께 짚어드렸잖아요. 롯데쇼핑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전 매도 후에 관망을 하세요. 아니면 손절 10%. 왜 그러냐면 이건 추세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좋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저평가된 건 아는데 롯데그룹주 전체가 그러고 이 종목도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욕심내면 안 되고요. 만약에 본전 오면은 다행이다 하고 던지고 그냥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이 종목을 관망하면 어떤 뜻이죠? 다른 종목 교체 매매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10% 손들이 오면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10% 손절 오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본전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방송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본전 매도 후 관망 또는 손절 10%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오늘 평촌동의 물어봐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이 상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목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대표님이 최근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시장 분석과 함께 꼼꼼하게 강연회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강연회 많이들 참석을 하셔서 이번 하반기 시장 돌파할 수 있는 좋은 정보 꼭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저희가 일시와 시간 그리고 장소까지 꼼꼼하게 적어드렸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종목 클리닝 시간으로 두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